2천만 원 당첨의 진실.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현실. 2천만 원 당첨.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이런 알림이 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2천만 원 당첨되셨습니다. 꿈만 같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12월 8일 1107만 명이 이 꿈을 꿨습니다. 그중 단 5천 명만이 총 20억 원의 행운을 거머쥐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정부가 절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2천만 원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보시죠.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했습니다. 1107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인데 그중 5분의 1이 이 복권에 몰린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거죠. 고물가, 고금리. 서민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정부의 혜택이라면 뭐든지 붙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 상생소비복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에서 11월 9일, 12일간 진행. 방법은 간단했어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복권 응모 완료. 별도 신청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1등 당첨 조건을 보세요. 2천만 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비수도권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해야 했어요. 비수도권 5만 원 이상 필수.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정부는 이걸 넛지 기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강력한 당근으로 수도권 사람들을 지방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혹시 모르니까라며 주말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원정 쇼핑을 갔습니다. 당첨 구조는 이렇습니다. 1등 20명 2천만 원 비수도권 5만 원 이상 결제자만, 2등 40명 200만 원, 3등 1140명 100만 원, 4등 3800명 10만 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당첨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왜 현금이 아닐까요? 현금으로 주면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품권은 반드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써야 합니다. 투입된 20억 원이 100%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정부의 선한 의도, 서민들의 간절한 기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건 뭐였죠?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와주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 전통시장이 위스키 성지가 됐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 이 매장은 이제 충북 충남 최대 위스키 성지로 불립니다. 위스키 성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매장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과 10% 추가 환급.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위스키 입고 알림과 예약까지 받습니다. 사실상 고가 주류 전문점으로 변신한 거죠. 문제는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전통시장법상 주류 도소매업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지만 식자재 마트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 안에 있으면 우회가 가능합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충격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테크한다고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 싸게 사는 법. 이런 게시글이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며 난리가 났습니다. 환금성이 가장 높은 금. 이게 온누리 상품권 편법 활용의 1순위 대상이 된 겁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국 금은방 1426곳에서 약 62억 원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통시장 채소 장수, 반찬가게 할머니를 돕겠다던 정책이 금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충격 비만 치료제까지 온누리로. 이건 진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약국. 이 약국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 구매할 때 온누리 상품권 결제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위고비 1회 주사 수십만 원, 온누리로 결제하시면 추가 할인. 이렇게 해서 이 약국은 연 매출 2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위고비가 뭔지 아세요? 1회 주사에 수십만 원 하는 고가 의약품입니다. 주로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 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부합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할인 혜택이 미용 목적의 고가 약품 구매에 쓰인다는 건 명백한 목적 이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나시죠?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부의 반격.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런 시장 왜곡이 계속되자 드디어 강경책을 꺼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요. 과징금 300, 5년 퇴출. 핵심 규제 3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기준 신설.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등록 차단.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은 이제 가맹점 등록이 원천 차단됩니다. 위스키 성지나 대형 약국처럼 소상공인 범주를 벗어난 대형 점포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징벌적 과징금. 부당이득의 최대 3배. 온누리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법 환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적발되면 이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립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불법으로 챙겼다면 3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기존 최대 2천만 원 과태료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벌이죠. 세 번째, 재가맹 제한 연장. 1년에서 5년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재등록 금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사실상 시장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령 점포도 막겠다고 합니다. 조건부 임시 등록 방식. 신규 가맹점은 이제 일단 임시 등록 후 30일 안에 실제 영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식 등록이 확정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상품권 환전 창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부가 제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왜냐고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매출 30억 원 규제를 피하려면 사업자를 여러 개로 쪼개면 그만입니다. 가족 명의를 빌리는 건 더 쉽고요. 무엇보다 품목 규제가 없습니다. 30억 원 미만 중소형 매장에서 고가 주류, 금을 파는 건 여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I가 골목을 찾아내는 행정. 한 전문가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의 전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의 문제 모르면 못 받는 구조. 지금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되려면 상인회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현장 실측을 받고 심의를 통과해야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력이 없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골목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70대 구멍가게 할머니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이라는 공고를 보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곳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국세청 사업자 정보, 건축물 대장 상가 위치 면적, 공간정보 GIS 상권 밀집도, 업종 분포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AI 알고리즘으로 결합하면 법적 요건을 갖춘 골목 상권을 3초 만에 전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현장 다니며 실측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이죠. 옵트아웃 방식의 혁명.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지정하고 원치 않으면 빼주는 방식. 이게 핵심입니다. 옵트아웃 행정이라고 합니다. AI가 발굴한 모든 골목 상권을 일단 자동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상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때 제외 신청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비용 90% 절감, 가맹점 수 즉시 2~3배 확대, 진짜 영세 골목까지 혜택 도달, 사용처 증가로 사치품 비중 자연 희석. AI는 행정의 노동력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국가의 감각이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로 상생 페이백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똑똑한 사용법 대공개, 가맹점 찾기, 모바일 앱 강력 추천. 온누리 상품권 앱을 설치하세요. GPS 기반으로 내 주변 가맹점이 지도에 쫙 뜹니다.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나? 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 https://onnurimarket.kr 접속 가맹점포 찾기 지역, 시장명, 상호 검색. 결제 방법, 카드 결제 가장 편함. 앱에 평소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두세요. 그 다음엔 가맹점에서 그냥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상품권 잔액을 먼저 차감하고 부족하면 나머지를 카드에서 뺍니다. 예시, 잔액 15,000원 결제 2만원, 15,000원 상품권 차감 5,000원 카드 결제 자동, QR 결제. 앱에서 QR 결제 선택 가게 QR 스캔 온의 QR 제시. 어디서 쓸까? 전통시장 내 식당, 반찬가게, 정육점, 생선가게, 동네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소규모 카페, 제과점, 학원, 꽃집, 의류 매장. 주의!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대부분 안 됩니다. 진짜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어요. 똑똑한 소비 팁. 위스키, 금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 가맹점은 온누리 환영, 추가 할인을 내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 취지를 생각하면 동네 반찬가게, 골목 식당, 영세 미용실에서 쓰는 게 맞겠죠? 당신의 작은 소비가 누군가의 생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2차 상생 소비 복권의 1등 당첨금 2천만 원. 이건 분명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위스키 성지나 금테크로 흘러간다면 그건 이미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부가 뿌린 20억 원이 진짜 영세 상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려면 1.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개정 전통시장법. 2. 품목 단위의 핀셋 규제 매출액만으론 부족. 3. AI 기반 발굴 행정으로의 전환 신청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기.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신청하는 자만 받는 행정에서 찾아가서 주는 행정으로.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날카로운 과제입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진짜 약자를 향한 행정의 의지입니다. 당신이 받은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 그걸 어디서 쓸지 선택하는 작은 순간이 사실은 대한민국 골목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온누리 상품권 어디서 쓰셨어요? 정부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발굴 행정 실현 가능할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